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안녕하세요. 종목 도와드릴까요? 삼성 SDS 18만 6천 원에 30% 비중 가지고 있어요. 네, 18만 6천 원에 30% 매수는 한 몇 달 되셨나요? 매수하신 지? 여름쯤에 했어요. 여름쯤에요. 7월쯤에. 아, 그 이후로 쭉 떨어지고 있네요, 지금. 네네. 알겠습니다. 삼성 SDS는 생각보다 이렇게 조금 빨리 올라오고 있진 않네요. 다른 뭐 삼성 뭐 대형주들에 비해서, 반도체주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세요, 요거는? 저는 삼성 SDS는요, 대한민국에서 상담할 가치가 제일 없는 종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아서? 예. 너무 좋은 걸 상담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상황인데, 걱정할 게 없는데, 사람들은 주가가 빠지면 걱정을 해요.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떨어졌을 때 팔 거 아니면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팔아야 손실이고, 팔아야 수익이라고 한다면, 맞아요. 안 팔면은 아무것도 아닌 투자 중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 SDS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지금은 지수가 안 좋아가지고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빠져 있는 상황에서 걱정해야 되는 종목이 있고요. 빠졌으니까 싸게 떨어졌으니까 가격이 더 좋다. 제가 이제 지난 토요일에 치킨을 시켜 먹었거든요. 근데 치킨을 시켜 먹는데 22,000원짜리 치킨을 제가 할인을 받아서 15,000원에 시켜 먹었습니까? 5,000원에 시켜 먹었어요. 싸니까 제가 안 좋은 닭을 먹었나요? 아니면요, 뭐, 싸니까는 제가 먹으면 안 되는 닭을 먹어서 제 인생이 끝났나요? 시청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할인받아 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더 좋은 아주 거 아닐까요? 좋게 드신 거예요. 네. 네. 우리가 닭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좋아하는 거고 치킨을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다면 싸게 살수록 득이 생긴다는 거죠. 스마트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뭐 TV도 그럴 거고 냉장고도 그럴 거고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받아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네. 우리가 그냥 소비로 생각을 했을 땐 그냥 사고 나면 내가 입고 이 옷도 그냥 입고 나중에 되면 더 다 떨어지고 나거나 해지거나 하면은 버려야지 생각을 하지만 주식은요 사고 나면 나중에 다시 되팔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당근마켓이 요즘에 성행을 하고 있죠. 그죠? 네네. 거기서 내가 물건을 싸게 사서 다시 또 비싸게 파는 되팔이 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고 거기서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투자 일환이에요. 똑같은 상품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판 거잖아요. 삼성 SDS라고 하는 이 주식을요, 싸게 살 수 있다면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더 싸게 사가지고 나중에 비싸게 매도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거죠. 삼성 SDS라고 하는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보면은 영업이익을 제가 파란색으로 쭉 그어놨는데 8,700에서 9,300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 보고 계세요. 그죠? 네네. 그리고 영업이익만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매출도 10조 원에서 13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도 어떻게 됐죠?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 점유율도 좋아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 하는 회사인가 봤더니 우리가 IT 서비스라든지 뭐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우리가 물류 네트워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중앙은행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거 알고 계세요? 네네. 거기에 어떤 기업가 하겠다라고 했냐면은 블록체인의 대장은 삼성 SDS예요. 이건 누가 뭐라 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멘토님 산 건데요. 그러면 샀는데 지금- 주가가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혹시 추가 매수를 지금 제가 30% 갖고 있는 거에서 한 반 이상 더 네. 해도 될까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추가 매수라고 하는 것은 하락이 끝났을 때 하는 거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리고 더 사고 난 다음에 매수가만 낮춰놓으면은 나중에 수익이 났을 때 얼마나 더 많이 낼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기쁜 일인 거죠. 그죠? 네네. 나쁜 기업이 아니니까. 정말 적자 기업이거나 상폐화될 기업이었으면 떨어지는 게 정말 무서운 일인데 이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은 떨어졌을 때 더 살 수 있는데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다 떨어진 것 같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떨어지고 있는 중인 것 같나요? 확신이 안 드나요? 어떤 상태인가요? 저는 15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아니요, 가격으로 정하지 마세요. 15만 원 밑으로 14만 원 밑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그림을 아직- 보세요. 차트 그림을 봅시다. 우리 선으로 쭉 이어서 볼게요. 그림으로 네. 봤을 때 얘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제가 까만색 하나 산으로 하나 그어놨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예,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네. 이게 끝났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떨어지고 있는 중인 것 같으세요? 떨어지고 있는 중인 것 이런 같아요. 거는 쳐다도 안 봐야 돼요. 아, 더 사면 안 그래요?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떨어지는 네. 중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돼요. 맞아요. 이런 걸 지금 추가 매수하거나 신규 매수하겠다 하면은 괜히 내가 가격을 15만 원까지 봤으니까 14만 원 봤으니까 지금 추가 매수했는데 더 떨어진다. 왜 자꾸 떨어지는 거야 하는 거예요. 네. 안 끝났잖아요. 그죠? 네네. 우는 아이는 다 울 때까지 내버려 뒀다가 울고 난 다음에 안아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네. 우리 증시에서 격언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하락하는 종목은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고요. 여기서 끝났다라는 걸 확인하려면 적어도 15만 원 선에서 한 2달 정도, 3달 정도는 버티는 걸 좀 확인을 시켜줘야 우리가 너가 이제 거기가 바닥이구나, 추가 매수 해줄게 라고 하는 거지, 내가 먼저 안 달라가지고 너가 15만 원이니까 이제 바닥이겠지, 내가 사줄게 이러면 안 돼요. 항상 내가 자존심을 세우고 좀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기다리시고 15만 원에서 적어도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하고 싶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을 네. 바꿔봅시다. 네가 15만 원에서 3개월 버티면 내가 추가 매수 해줄게 라고. 얘가 네, 우리한테 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절대 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셀트리온 제약하고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16만 천 원에 28%입니다. 네, 16만 1,000원에 28%. 그래도 오늘 이제 좀 급등이 나와서 마음이 조금 놓이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근데 예.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오르는 건지 더 떨어지는 건지 제가 그렇죠. 객관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셀트리온 종목 상담이 정말 많이 들어왔잖아요, 멘토님. 네. 그래도 오늘 다행히 지금 삼형제들이 다 급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는 조금 그래도 아직까지 높잖아요, 16만 네. 1,000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뭐 일단 셀트리온은 상담 들어올 때마다 실적이 예상치보다 떨어졌다고 하는 거지 실적 되게 잘 나오고 있는 회사다라고 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안 끝났다, 반등 나온다 말씀 여러 번 드렸었는데 반등이 나오잖아요. 이제 여기서 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뭐 더 갈까 안 갈까 궁금하다고 하셨고 객관적으로 궁금하다 하셨잖아요. 네. 정말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말씀드릴게요. 모르겠습니다. 예, 이거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더 많이 산다면 올라갈 것이고 사람들이 더 많이 안 산다면 내려갈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게 정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더 올라간다 내려간다라는 속 시원한 대답을 듣고 싶으시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어요. 어떤 대한민국 어떤 사람이 더 올라간다 또는 떨어진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예, 알지도 제가 못하면서. 저도 올라간다고 믿고 싶고 싶은 거예요. 싶은데, 맞아요. 예, 왜냐면 치료제가 나왔고 맞아요. 병인이 나왔고 얘가 믿고 싶은데 맞아요. 근데 이제 전문가분도 워낙 이제 상반되고 이제 안 좋은 부분들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제가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TV에 나오고 있는 주식 전문가 중에서요, 제약 관련해서 정말로 의료업계라던가 치료제 업계라던가 뭐 임상업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확하게는 다 몰라요. 그 말을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주가의 위치와 가격의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기업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투자할 수는 없어요. 그건 시청자님도 마찬가지고, 뭐 시청자님보다 제가 조금 더 노력하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모든 기업의 모든 것들 다 알고 투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말은 우리는 주식을 할 때 한 가지 기억하면 돼요. 제가 방송에서 자주 언급하는 건데, 좋은 기업이 아니라 좋은 가격을 선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좋은 기업은 몰라도 돼요. 우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뭐 회사 대표가 아닌 이상은, 또는 우리가 회사 내부자가 아닌 이상은 그거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라던가 제가 알 정도면 시청자님도 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예. 저라고 해서 뭐 셀트리온 제약에 엄청난 뭐 비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그냥 가격의 전략을 잘 짜고 기업의 어떤 가치, 가능성이 있을까? 그 가능성이 있을 때 내가 투자하겠다가 아니라 그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안 많을까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청자님이 결국 이걸 매도하셔야지 본전을 찾든 수익을 내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럼 앞으로 이거를 좋다고 이렇게 달려드는 불나방들이 많다면은 주가가 올라가서 어떻게 될까요? 시청자님은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고, 그들은 또 속아서 우리 흔히 말하는 물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언급하는 겁니다. 남한테 피해를 줘야, 남한테 물리게 만들어야 내가 돈을 번다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기업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좋다고 할 만한 뉴스가 더 많을지 기대감이 남아있을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런 건 분명히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기대감이 적어도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가 정답인 거예요. 올라간다,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올라갈 수도 있고 사람들이 더 달려들 수 있고 셀트리온에 대한 믿음은 아직까지 끊기지 않았을 거예요. 예.
요즘 치료제 이야기 방금 시청자님도 언급하셨듯이 치료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죠? 예, 기대감은 맞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이 또 싸다고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올라가면 어제 살 걸 하면서 달려드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의 매수세가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시청자님 뭐 하셔야 돼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본전쯤 오면 뭐 해야 돼요? 매도를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겪어보셨잖아요. 내가 싼 가격에 산 게 아니니까 물렸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싼 가격에 샀으면 지금 수익 중이잖아요. 그죠? 네, 남들이 무섭다고 실적 안 나왔다고 폭락했을 때 샀어 보세요. 지금 20, 30% 수익 중이에요. 주식은 지나가지 그렇게 말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샀을 때 남들이 나중에 좋다고 인식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샀다가 매도하시는 게 가장 맞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기대감이 있으니까 좀 더 들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당장에 오늘 조금 빠진다고 하더라도 12만 원까지 다시 내려갈 수 있거든요. 윗골을 쭉 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가도 괜찮아요. 예, 제약바이오는 아직까지 신뢰가 있고 그리고 기대감이 있고 특히나 그 중에서 셀트리온 삼형제는 힘이 있기 때문에 본전 이상까지 한 번 올라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건 기업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원리, 기본 원리를 깨우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코롱인도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0만 원이고요. 정확하게 그 비중은 약 한 5%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롱인더 45% 10만 원 매수하셨습니다. 지금 8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어떻게 지금부터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멘토님? 뭐 전략이 잘 나오지 않죠. 예, 너무 비싸게 사셨어요,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모두가 좋다고 할 때, 누군가는 비싸게 사게 되고, 네. 그분은 이제 손해를 보고, 손실을 보고, 괴로워할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내가 승자가 되려면요, 그냥 내가 수익 봤을 때 빨리 팔고 나와버리고 비싼 거 안 쳐다봐야 돼요. 근데 내가 패자가 되는 방법은 고점에 사서 물려서 다시 올라오겠지 하고 기도하고 맞아요. 좋다는 뉴스만 찾아보고 어떤지 맨날 상담하고 이게 패자가 되는 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방송을 보면은 항상 안 되는 장면들이 좀 많이 목격이 돼요. 그렇게만 안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 반복을 하죠. 이게 제가 주식시장 7년 차 전문가 생활하면서 바뀌지 않는 거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좀 바꾸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방송에서 호통하고 막 혼내고 하는 게 제발 이렇게 안 샀으면 좋겠거든요. 코오롱인도도 지금 상황이 뭐 좋은 기업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제일 괴로울 수밖에 없는 종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코오롱인도와 같은 기업이에요. 뭐냐면 실적이 정말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1,500억 예상이 벌었던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3,300억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안 좋은 거냐면요. 기대를 끊질 못해요. 왜냐하면 한 번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고 좋다는 이야기가 많고 실적이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비싸게 10만 원에 사셨지만 주가가 떨어질 때 손절도 못하고 다시 올라오겠지라는 생각에 추가 매수도 하게 되고 시간 투자만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요. 잘 올라오는 종목들은 다시 본전까지 금방 올라오지만요. 잘못되면요. 이런 거는 고점에 잡으셔가지고 몇십 년, 뭐 10년에서 15년 고생하실지도 몰라요. 이해가 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이런 기업들은 절대로 비싸게 사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비싸게 샀을 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시청자님께서 비싸게 사신 걸 인정을 하시고 내가 조금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빨리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신다면은 반등을 조금 한번 줄 때 한번 8,500원, 85,000원 정도까지 한번 나와줄 수 있거든요. 한 9만 원대까지도요. 그때까지 반등이 나올 네. 때 본전 욕심을 찾으시는 것보다 손실이 좀 있더라도 비중을 줄이시는 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지금 당장에 예, 이 코오롱인더는 뭐 72,000원, 뭐 72,000원 정도까지 바닥을 좀 이렇게 보고 아래쪽을 더 밀릴 수는 있으나 반등은 여기서 한 번은 줄 거예요. 그 줄 때 87,000원, 88,000원, 뭐 9만 원 이렇게 한번 올라와 줄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 올라올 때 본전까지 올라오겠지라는 또 희망을 가지지 마시고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저는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밑으로 밀리게 되면은 7만 아까 말씀드렸던 7만 원짜리가 밀리게 되면은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 많으셔서 저는 비중을 줄이자라는 전략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손실을 좀 각오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멘토님 그러면 이제 이게 네. 좀 장기적으로 가면은 매수가까지 올라오겠습니까?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나를 보여드리면 뭐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OCI라는 기업이 있어요.
OCI가 2011년도에 전 세계가 태양광이 난리 났었거든요. 뭐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이 투자해야 된다, 신재생 에너지 투자해야 된다 난리가 났었던 자리에서 65만 원, 뭐 60만 원, 55만 원 이때 급등되어 있었죠, 그죠? 저 자리까지 아직도 안 올라왔어요. 예, 저도 저 자리 투자했다가 쫄딱 망했거든요.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저 자리에 투자해갖고 쫄딱 망했었어요. 저게 다시까지 올라오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시청자님도 저런 경우가 있다는 걸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돼요. 기다리면 뭐 답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절하시거나 손실을 각오하시라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비싸게 사셨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멘토님. 네, 참고해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